그럴듯한 개소리 박살내기. 오늘은 소통 좀 하자 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준비한 개소리는 소통 좀 하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말일지도 몰라요. 근데 듣는 순간 감이 오죠. 이런 말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야 나랑 말 좀 하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냥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어서 주변에 몰려듭니다. 야 소통 좀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소통을 실은 잘 못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소통 좀 하자 이 말은 굉장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통 좀 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끼리는 소통을 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야 소통 좀 하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뭐 있죠? 앉아봐 얘기 좀 하자. 그럼 뭐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니면 남자친구 애인끼리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할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둘 관계가 서먹해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말할 방법을 못 찾고 있거나 굉장히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사람들인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소통 좀 하자라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스스로가 갑의 위치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타인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인들은 알아요. 저 사람 혼자만 문제인 거예요. 보통 소통 좀 하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만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에 그렇죠. 뭐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는 대부분이 그 말을 하는 사람만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소통 좀 하자라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경청을 못해요. 경청을 못하기 때문에 소통 좀 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소통은 기본적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은. 근데 소통 좀 하자라는 건 뭐죠? 나한테 말 좀 해라라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말 좀 들어라라는 건가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씹고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소통 좀 하자라고 말을 했겠죠.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상대가. 그러면 소통 좀 하자라는 거에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자기가 남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청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90% 자기 얘기 막 하다가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그래서 야 너네 왜 말을 안 해? 야 소통 좀 하자. 왜냐면 다 알아요. 경청을 못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편견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답 혹은 내가 정해놓은 흐름,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의 색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걸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거기에서 끼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맡기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겁이 많냐면 내가 없을 때 쟤네가 내 뒷담화 까고 있는 거 아니야? 쟤네들은 분명히 나를 의심하고 있을 텐데 혹은 쟤네들은 나를 분명히 무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어쩔 건데.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욕을 하든 말든 나를 무시하든 말든 나는 내가 뛰어난 내 스스로의 삶을 산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럴지를 못하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겁이 많아서 이 사람들끼리 무언가 나 몰래 자기네들끼리 나에 대한 나쁜 얘기 혹은 그런 걸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한테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밖에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본인이 듣지를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겁을 먹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소통 좀 하자라고 다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자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비슷한 류의 말을 했다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소통 좀 하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실은 문제가 자기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경청을 못하고 편견이 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겁이 많으니까 더 다른 사람들을 다그치게 되겠죠. 더 경청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그치면 더 입을 다물 테니까 그리고 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가고 결국은 아부하는 사람만 주변에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소통인 줄 아는 거죠. 아부가.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더 아랫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위아래가 있는 거니까요. 물론 저는 위아래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어쨌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이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은 그런 어른 혹은 그런 윗사람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세 가지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떠한 경과가 있었을지를 고민해보고 그거를 더 들어보고 모르겠으면 근데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떠한 한 문장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생각해서 저게 나왔겠지 라고 단언해버려요. 그걸 들으려고 안 하고 그렇게 되거나 그런 식의 편견을 갖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든 말든 내가 옳은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하는 것을 왜곡해서 듣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말을 내가 스스로 왜곡하지 않게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좀먹지 않는 길이죠. 무언가에 대한 공포심은 굉장히 사람을 좀먹거든요. 공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소통 좀 하자라는 말은 실은 굉장히 나약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랑 지금은 사람 간의 관계가 많이 더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말이 또 먹혔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 근데 지금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말 중에 하나죠. 더 조용해지면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렘 라스가 한 말입니다. 뭐 하신 분인지는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세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에서 준비한 그럴듯한 개소리 박살내기는 오늘은 소통 좀 하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LBC 화술강좌 오프라인은 매주 일요일 1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히셔도 되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실습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언제나 네이버 카페 혹은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럴듯한 개소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혹은 다른 메일이나 카톡 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방송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